볼 때는 진짜 쉬워 보이는데 왜 내가 하면 똑같이 안 되지? 똑같이 따라한다고 한 건데. 채색했는데 망해본 적 있으시다고요? 안녕하세요, 깝지입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스케치랑 선화까지는 진짜 예쁘게 잘 된 것 같은데 채색만 했다 하면 망하는 사람들은 이 영상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싶을 때가 많죠. 오늘은 그림 초보들이 흔히 하는 채색 실수 7가지를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실수만 안 하셔도 채색할 때 크게 망하는 부분은 없어지실 거예요. 그럼 영상 렛츠고! 채색이 망하는 이유 첫 번째, 스케치를 지우지 않고 칠하기. 일반적으로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샤프를, 미술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연필을 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샤프든 연필이든 대부분 EB나 HB를 많이 쓸 텐데 거기에는 흑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초보자일수록 스케치를 세게 그리고 꼼꼼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케치를 안 지우고 채색을 바로 하면 물이 종이에 바로 닿는 게 아니고 종이랑 물감 사이에 흑연층이 있어가지고 물감이 종이에 흡수되는 걸 막아버려요. 흑연이라는 성분이 종이를 코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감이 잘 안 먹고 거기에다가 이게 최악인데 흑연 성분이 물감이랑 같이 녹으면서 그림이 탁해져요. 그래서 꼭 채색을 하기 전에 스케치를 연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지우개로 깔끔하게 지우고 채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즈마 컬러 이레이즈드 애니메이션 색연필을 사용하는데 지워지는 색연필이라 연필심이 크레용으로 되어 있어서 흑연이 묻어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채색할 때 조금은 더 채도 높고 예쁘게 채색할 수 있어요. 채색이 망하는 이유 두 번째, 엄청 많은 색을 이용해서 색 만들기. 그림 고수들은 색을 만들 때 2가지 정도 색상으로 웬만한 색상은 다 만들어서 칠해요. 고인물들은 색상, 명도, 채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무슨 색을 보여주면 이건 어떤 색이랑 어떤 색을 섞으면 이 색이 나오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요리를 많이 해보셨다면 김치볶음밥 할 때 무슨 재료 필요하겠구나 라고 떠오르는 것처럼요. 그림 초보분들은 아직 어떤 색상을 섞어야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오는지 잘 몰라서 엄청 다양한 색을 섞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채도라는 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림의 선명도가 훅 떨어져요. 고유색, 즉 초벌은 채도를 높게 칠하는 게 나중에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산뜻하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저도 미술을 처음 배울 때 조금 어두운 노란색을 만들어야 되는데 5개인가 6개인가 물감을 섞어서 색을 만들다가 야, 그러다 팔레트에 있는 물감 다 쓰겠다 라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어요. 개인적으로 색을 잘 칠하려면 색상환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각 색상과의 관계나 색 배치, 도색의 종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10배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채색이 망하는 이유 세 번째, 물 조절을 못해서. 사실 손그림 그릴 때 채색에서 물 조절만 되면 입시는 끝이고 그림의 고수가 될 수 있어요. 디지털 작업의 경우 채색이 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물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없이 색상만 지정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는 붓에 물감을 묻혀서 칠할 때 물감의 양이 너무 많아서 갈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번짐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붓에 물감을 많이 쓰라고 해서 물감을 박박박 긁어서 바로 종이에 칠해버리면 붓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남고 종이에 물감이 잘 안 먹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갈필 현상이라고 해요. 갈필이 날 때는 붓을 물에다가 살짝 찍듯이 물 조절을 하거나 물감을 팔레트에 한번 덜어낸 뒤 채색해주면 훨씬 부드러운 채색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내 소중한 스케치가 채색으로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채색을 하면 물감이 잘 보이지도 않고 번지게 돼요. 번지는 현상이 많은 분들은 물감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물감을 더 타서 칠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채색이 망한 이유 네 번째, 칠한 곳 또 칠하기. 미술학원에서 전설같이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같은 곳을 여러 번 칠하지 않고 2번 칠해서 완성이 되면 입시는 끝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 그림의 명암을 무슨 색으로 어느 정도의 농도로 채색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면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엄청 높은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말이 전설처럼 떠도는 거예요. 그림 초보들은 내가 칠한 부분에 확신이 없어서 잘 된 건가? 아니면 물감을 더 많이 써야 되나? 생각해요. 색칠 처음 할 때는 진한 것 같았는데 마르면서 연해지니까 칠한 곳을 또 칠하고 또 칠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칠하면 뭐가 안 좋냐면 채도가 낮아지게 돼요. 채도는 색의 맑고 탁함 혹은 선명한 정도를 나타내는 미술 용어인데요. 물감이 겹칠수록 채도는 낮아져요. 그래서 겹치고 겹치다 보면 그림이 탁해지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빛 방향을 어떻게 할지, 어디에 명암을 넣을지 처음부터 생각하고 채색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걸 추천드려요. 명암을 어떻게 잡을지 계획하고 채색을 하게 되면 그림이 훨씬 빠르게 그려지기도 하고 명암이 하나의 큰 형태로 묶이기 때문에 그림이 완전 또렷해 보입니다. 수채화 물감의 경우 마르면 발색이 조금 더 연해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진하게 물감을 칠하는 걸
걸 추천드려요. 채색이 망하는 이유 5번째, 어두운 색 먼저 칠하기. 디지털로 채색할 때는 나중에 흰색을 올리는 게 아주 쉬운데 손그림의 경우 나중에 흰색을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손그림 채색할 때는 처음에 밝은 색부터 칠해주고 나중에 어두운 색을 칠해줘야 돼요. 팔레트에 있는 물감의 경우 원색이기 때문에 대부분 채도가 높지만 어두운 갈색이나 어두운 파란색처럼 고유색 자체의 명도와 채도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인디고나 세피아, 반다이크 브라운 같은 밝기와 선명도가 낮은 색상은 마지막에 칠해주는 게 훨씬 그림이 밝고 선명하고 예쁘게 나오는 하나의 팁입니다. 채색이 망한 이유 6번째, 물감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덧칠하기. 이거 그림 초보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초보자들의 경우 빨리 그림이 완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색깔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 물감을 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종이가 손상을 입으면서 종이가 일어나는 우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물이 마르지 않아서 그 위에 칠한 물감도 엄청나게 번지게 돼요. 종이가 울면 나중에 말랐을 때 그 위로 물감이 잘 안 발려요. 물감이 번지면 나중에 수습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오히려 빨리 그림을 완성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림이 완성되는 시간을 늦추는 거예요. 입시에선 하나의 색을 칠해놓은 후 다른 부분을 채색하고 있으면 먼저 칠해둔 부분이 마르기 때문에 그림의 완성 순서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작품을 그리고 있다면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리시는 것도 좋고 라이터를 쓰기도 해요. 채색이 망한 이유 7번째, 붓에 물감을 조금 묻히기. 그림 고수들은 붓에 물감을 전체적으로 묻혀서 색을 일정하게, 그림에 얼룩이 하나도 없이 완전 깔끔하게 칠해요. 특히 넓은 면을 칠할 때는 붓 전체에 물감을 고르게 묻혀서 쭉쭉 펼치면서 칠해요. 그래야 물자국이 남지 않고 깔끔하게 칠할 수 있어요. 만화인 입시랑 디자인 입시는 조금 다르지만 물감을 어디까지 칠할지 정해놓고 쭉쭉 칠하는 건 완전 공통점이에요. 붓에 물감을 전체적으로 묻혀 사용하지 않으면 색이 일정하게 칠해지지 않고 그림에 얼룩이 질 수 있어요. 좁은 부분을 칠할 때는 붓을 최대한 뾰족하게 칠해주고 넓은 면을 칠할 때는 과감하게 붓을 눕혀서 쭉쭉 칠해요. 팔레트에서 색을 섞을 때는 붓을 충분히 돌려가면서 묻혀줘야 되고 물감을 묻힐 때 붓 전체를 이용해 골고루 퍼지게 해야 돼요. 채색 망하는 7가지 이유를 알아봤는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이제 알았으면 망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도록 팔레트 물감 붓은 제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편하게 구매하세요. 독학으로 충분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답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미술학원은 빨리 다닐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미술학원에선 드로잉의 기본기와 채색을 빠르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중학생 때, 고등학생 초반에 기초를 빡세게 다져놓으면 고2 후반에서 고3이 될 때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남더라고요. 최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일찍부터 미술학원에 가는 걸 반대하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가정연편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부학원이랑 미술학원 같이 한다? 교육비 만만치 않을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쓰고 효과적으로 그림을 잘 배울 수 있게 할지를 고민하게 됐고 입시미술을 하는 학생들이 돈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게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자고 생각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를 공짜로 가져갔으면 해요. 미술학원에 가기 전에 제가 설명하는 부분만 알고 가면 선생님들이 놀랄 정도의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학원 가기 전에 꼭 봤으면 하는 친구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리고 더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